위에 대해서 이 오늘 국정감사 계획서도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받았습니다. 이 국정감사 계획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여야가 먼저 협의하고 합의해야 되는데 이 법사위가 정상화되지 못해서 이러한 것도 전혀 없이 이렇게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국정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 없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간사 선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상화시켜 주시고 발언권을 박탈하는 일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회법상 사실 규정만 있었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발언권을 박탈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3명을 퇴장시키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발언권 박탈을 하거나 질서 유지권을 빙자해서 사실상 회의장에 이 국회 경위까지 출동하는 일은 국회 경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정감사 계획서가 사실상 이렇게 되면 날치기 통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뭐 이 날짜라든지 또는 기관을 조금 분리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일방적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도 오늘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차례 법사위에 와서 분명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간사가 아니라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 출석하시면 안 된다라고 1차적으로 공직 이해충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편분이 현직 춘천지법 법원장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문제조차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지금 우리 법사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우리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의 제기까지 하시고 날치기라고 하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표현까지 쓰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본인을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진행이 될 때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계엄을 저지르고 내란을 저지른 자를 체포하는데 그 앞에 관절을 틀어막고 앉아서 발언 내용은 정말 참담합니다. 본인이 참담하다 그랬는데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고 말았다. 공수처장의 공명심인가 아니면 야당과 야합한 세력들의 폭거인가 이런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분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내란을 주도한 자를 정상적인 공권력이 체포를 하는데 그 앞을 막아서고 앉아서 폭거라는 표현까지 쓰는 그런 사람이 이 지금 법사위에 와서 위원으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법사위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법사위가 자꾸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나경원 의원 한 사람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문화부 장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부 장관은 그 언론에 관한 정책도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언론에 물론 뭐 아까 PPT 드렸는데 PPT 안 띄워줍니까? 잠깐만 멈춰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이 가짜 뉴스가 범람합니다. 이 가짜 뉴스에 대한 가짜 뉴스가 횡행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가짜 뉴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언론중재법 또는 정통망 관련
정통망 관련 법으로 가짜 뉴스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처벌이나 손해배상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 관한 정책을 주로 주관하시지만 지금 저희는 뭐 방통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가는 것은 사실은 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법률 아니라고 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무엇이 되었든 앞으로 문화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 밀접하게 협력하셔서 저는 가짜뉴스를 정말 발본색원해야 된다. 근데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요새는. 자, 유튜브 여기에 이런 경고가 붙어 있다면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 그대로 썰푸는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실제로 많은 관련자들의 얽히고 설킨 풍문,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제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니, 요거 그대로 읽어보시고 답변 좀 해보세요. 신빙성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시기엔,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겠죠? 믿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아주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녹취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요 이미지에 있는 글귀만 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나온 모든 내용들은 다 진실이 아닐 거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에는 장관께서는 이게 지금 장관의 답변이 어떤 정치적 영향이 있을까 하고 답변을 못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고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라고 믿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국어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데 이것을 저희 지금 대법원장 4인 회동의 근거로 튼 녹취록 앞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국회에서 틀고 이것을 갖고 대법원장을 내쫓아라, 탄핵해라,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걸 가만히 보면요. 다 본인들 면책하기 위해서 써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악의적으로 쓰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매우 신빙성이 높은 것처럼 틀어놓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유죄 뒤집기 위한 이 조작 녹취에 의한 거짓 선동 청문회를 오늘 제출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고약하게 저런 말 하나 붙여놓고 이 유튜브든지 신문 기사든지 사실 그냥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도 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라. 왜냐?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이 굉장히 빠져나갈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짜뉴스를 아무리 유포해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 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문화부 장관이시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앞에를 예로 들었지만 저희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긴급 청문회 실시 계획서도 제출했고 오늘 일단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부 장관께서 이런 식의 경고, 이런 식의 단서 하나 붙이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혁진 의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접근으로 고소되어 있습니다. AI로 조작된 게 아니라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재원이 있고 제보자가 있는 그런 부분이 방송 중에 분명히 나와 있고 제보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또 오늘도 또 자리를 비우셨어요. 주진우 의원. 예? AI로 가짜 허위로 만들어졌다라고. 당사자가 지금 AI 가짜 허위 아니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면서 또다시 물매기는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데요.
저 방송사가 왜 저런 거 앞에 표현 쓰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177건인가 고소를 당했어요. 언론 탄압을 얼마나 해대면 살아남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 중에 무려 170건이 다 무죄 판결이 났고 5건을 굳이 기소했는데 그 5건 중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 2-3건은 벌써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김건희 줄리 건 정도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한 건이 더 있네요. 윤석열 성삼락 사건 관련된 보도 2건이 지금 기소 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건이 넘는 게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 정도로 언론을 탄압하니까 우리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유튜브 채널들이 저런 단서조항 달아놓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체부 장관님, 다시는 저런 언론 탄압하는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저 방송이 상당히 많이 다 맞췄습니다. 계엄이 곧 터진다. 맞췄습니다. 김건희가 주술과 무속에 빠져있다.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예성이 김건희의 집사로서 각종 금융농단에 개입돼 있다는 거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의 통일교가 배우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충식이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다.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가짜뉴스예요? 말만 하면 가서 탈탈 털고 고소하고 검찰이 괴롭히고 심지어 의정부지검에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불기소 의정부 경찰서에서 불송치 난 거를 고등법원이 갔다가 재기수사로 다시 벌금형을 때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관님이 마음 단디 먹고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와서 지금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면서 무슨 가짜뉴스니 허위니 자기 방어를 하고 앉아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나가야. 고소당하니까 또 저런 거 PT 틀어놓고 자기 변명이나 하고 앉아있고.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다시는 저런 일 없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